우리의 에너지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기술이 세계를 연결합니다. 언제나 더 나은 에너지로 더 행복한 세상을 열어갑니다. 코엔 한국남동발전입니다. 석탄 발전을 줄이지 못하면 탄소 중립은 불가능합니다. 그 한계를 깨겠다며 남동발전이 5대 혁신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남동발전을 찾은 이유는 이 변화가 선언에 그칠지 아니면 한국 에너지 산업의 분수령이 될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강기훈 사장을 직접 만나 그 혁신의 길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 남동발전이 5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같은 대전환을 추진하게 된 계기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제 세계는 이제 바야흐로 이제 탄소로 인한 온실가스, 그러니까 이제 지구 온난화를 이제 걱정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세계 온난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우리 회사가 지금 석탄 발전 의존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5대 혁신 과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5대 혁신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탈석탄, 무탄소에 대한 전환인데 2040 무탄소 전환 로드맵을 어떻게 실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재명 이제 정부가 들어와서 석탄 화력 발전을 기존에는 30년 쓰고 나서 폐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더 강력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석탄 화력 발전은 2040년에 무조건 폐쇄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발빠르게 우리 남동발전은 2040년 대석탄 전환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 2040입니다. 그래서 이 무탄소를 하겠다는데 여기에는 재생에너지와 수소, SMR 이 부분이 한 7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30%는 LNG 또는 기존에 있는 석탄 발전이 30년 또 2040년까지 쓸 수 있는 것 요거 하면 한 30%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70%를 하겠다. 요것이 이제 무탄소 발전을 가겠다는 이제 전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상풍력 확대에 관한 질문인데요. 해상풍력 단지 사업 진행 사항과 기대 효과는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재생에너지로 가자 하는 부분이 대표적인 해상풍력과 태양광입니다. 그럼 해상풍력은 사실은 이제 그 건설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굉장히 경제적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육상에 있는 해상풍력은 땅을 산지나 임야나 또 한 건 나대지 같은 걸 이용해야 되지만 공해상에 있는 바다에다가 바람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해상풍력 특별법이 또 국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해상풍력을 선도해 가야 되겠다는 것이 재생에너지를 선도하는 정부의 방침이고 그게 걸맞게 우리 이제 남동발전에서는 완도 금일 해상풍력이라고 600메가와트입니다. 이 메가와트가 어느 위치냐면 1메가와트가 한 가구 3,000가구가 쓰는 양입니다. 그러면 600메가와트는 368 우리나라 1,80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거든요. 전라도 완도에다가 600메가와트를 지금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지금 이제 계획 단계 다 끝나고 환경영향 평가하고 그런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 해상풍력이라서 인천에 지금 1.4기가 1.4 이게 아주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스테드사가 있습니다. 이 오스테드사가 우리 남동발전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거의 지금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 1.4기가면 엄청나게 큰 해상풍력 단지가 인천에 조성됩니다. 거기에 우리 남동발전이 발빠르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했던 600메가와트의 완도금일, 그다음 1.4기가의 인천 해상풍력, 뭐 이와 같은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2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2000메가와트거든요. 이게 이제 모여서 이제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까지 이어지고 2400메가와트의 70%를 우리가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또 그 해상풍력, 거기다가 양수발전, 요런 쪽으로 해서
아주 이제 석탄이나 LNG를 떼지 않고 자연에 있는 재생, 그러니까 무한대로 있는 바람과 햇빛과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겠다는 것이 2030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 그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네, 이게 이제 그 재생에너지는 주민 수용성이 이제 급선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주민 참여를 프로젝트상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REC 가중치가 있습니다. REC가 1REC가 6만 6천 원 정도 하는데요. 정부가 우리에게 환경을 보존하는 0.2 REC를 주게 되면 햇빛, 바람 영역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번 2만 4천 메가와트를 하면서 3,800억 정도의 햇빛과 바람 연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을 주민들에 돌려주게 되면 한 14만 우리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한 45만 원, 50만 원 정도의 어떤 그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이 해상풍력과 재생에너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도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이야기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수소 경제 선도에 관한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소 발전 전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2030년 되면 삼천포 발전소가 폐지가 됩니다. 2029년도에. 여기에다가 수소 발전 전소 기지를 만들겠다. 전소 발전, 그러니까 수소만 가지고 발전하는 그런 걸 만들겠다는 것이 이제 포부가 들어 있거든요. 이걸 하려고 하면 수소 터빈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걸 두산 중고, 지금은 두산 에너빌밖에 있는데 두산 에너빌티가 수소 전소 터빈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표가 2029년도거든요. 그럼 우리가 삼천포 발전이 폐쇄되는 것이 한 2030년이니까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수소 터빈을 통해서 수소 전소 발전을 만들겠다. 그럼 삼천포 발전소에 3기가 정도를 만들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 시초가 돼서 영흥 발전이 한 2038년쯤 되면 2044년 되면 완전히 셋아웃이 되거든요. 2044년에 이제 영흥 발전소가 이제 문을 닫게 되는데 그러면 수도권에 이제 청정 에너지, 수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지가 영흥 발전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발전소 구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부가 이제 AI를 통한 갱년이나 산업이나 할 것 없이 AI 시대를 구현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발전은 이 AI 시대에 발맞춰서 사실은 우리 남동발전을 디지털, 그러니까 그 스마트 팩토리를 하자.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 공장 자체를 스마트화, 그러니까 자동화, 무인화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AI를 통해서 무인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자 하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디지털 대전환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ESG 국민 체감 혁신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환경 문제, 그 또 사회적 문제, 이런데 이제 공기업으로서 특히 기업으로서도 갖춰야 할 ESG 경영을 하지만 공기업은 더욱더 이와 같은 ESG 경영에 더 어떤 가중치를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일을 1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는 이와 같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이제 세계 기후 환경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앞장서서 해 나가야겠다는 걸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성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그 중소 기업들을 같이 동반해서 해외 시장 개척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우리 인근에 있는 중소 상인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리딩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이나 시제 같은 거를 지역은행을 통해서 그것이 지역금융권을 통해서 지역기업에게 이게 선순환 구조 돌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이제 ESG 경영을 해 나가자.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좋은 각광을 지금 받고 있는데 더 가일청 우리가 ESG 경영을 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각오를 더욱더 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5가지 질문을 드린 부분 외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네. 해상 발전과 그 솔라 태양광 발전은 사기다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 트럼프는 퍼스트 아메리카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그 전에 할 때도 주장하셨고 지금도 퍼스트 아메리카에서 아주 지금 뭐 그 전 세계가 몸살 앓고 있는데요. 아마 석탄 화력이나 이 에너지 분야에서도 방금 얘기했다시피 해상 풍력이나 또 태양광은 허브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아마 그것은 아마 그 미국도 유연탄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연탄으로 석탄으로 발생하는 전기가 최고 쌉니다. 원전 다음에 싼 것이 사실은 석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석탄을 통해서 자기네들은 무한대로 발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계 기후 환경도 자기는 뭐 이렇게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허구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계 지구 온난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석 연료에 의한 에너지는 사장돼야 된다. 지구상에 무한대를 것이 무한대가 뭐냐? 바람하고 태양하고 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허구라는 것을 자기가 실감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해서 자기네들은 유연탄이 많이 나니까 그것을 소비하고 그에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게 한 하나의 국려지책으로 나온 발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리딩 컴퍼니로서 새롭게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는 코엔입니다. 남동발전의 혁신은 국제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덴마크와 영국은 세계적 해상풍력 강국으로 성장했고 독일은 수소 경제 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결합한 수소 모델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수소 인프라를 국가 전략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이 그리는 청사진은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며 한국형 모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기훈 사장이 밝힌 5대 혁신은 단순한 전력 공급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에너지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남동발전의 대전환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민적 공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브레이크 뉴스 김일웅입니다. 내일을 위한 에너지의 뉴 패러다임을 이끌어갑니다. 나는 코엔입니다.